반갑습니다. 저는 1타 클래스에서 용접교육을 맡고 있는 박정근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16년 1회 특수용접 기능사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용접금속의 기공을 형성하는 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네, 틀린 걸 고르라고 했네요. 1번 볼까요? 응고 온도에서의 액체와 고체의 용해도 차이에 의한 가스 방출. 이게 뭘까요? 네,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을 대잔치 해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2번, 용접 결함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 중 잘못 짝지어진 거, 잘못 짝지어진 걸 고르라네요. 항상 이거 보실 때 잘못 짝지어진 거, 맞게 짝지어진 거, 이걸 확실히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언더컷 뭐예요? 전류가 너무 높을 때 생기죠? 언더컷은 뭐예요? 용접을 했을 때 이렇게 모재의 표면을 깎아먹는 거, 요런 거를 언더컷이라고 하죠? 언더컷 왜 생겨요? 전류가 너무 높으면 생기잖아요. 두 번째, 기공, 용접봉이 흡수되었을 때 맞죠? 3번, 오버랩, 전류가 너무 낮을 때 맞습니다. 너무 낮으면 오버랩이 생기죠. 슬랙, 섞임, 전류가 과대되었을 때, 전류가 과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류라는 거 무엇일까요?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이잖아요. 전류가 과대되면 잘 녹아요. 전류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녹겠죠. 안 녹으면 어떻게 돼요? 슬랙가 섞이잖아요. 답은 4번이 아닌 거예요. 답이 전류가 너무 과대돼서가 아니라 낮을 때 그렇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복아크 용접에서 피복제 성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네요. 아크한정제 포함되어 있죠? 맞고요. 가스 발생제 맞습니다. 슬랙 생성제 맞아요. 피복악 이탈제 아니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4번 볼까요? 피복아크 용접봉의 용융 속도를 결정하는 식은, 용융 속도는 아크 전류 곱하기 용접봉 쪽의 전압 강하이죠? 네, 맞습니다. 1번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 해놓은 거예요. 5번, 피복아크 용접 시 용접선 상에서 용접봉을 이동시키는 조작을 말하며 아크의 발생, 중단, 재아크, 위빙 등이 포함된 작업을 무엇이라 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철판이 하나 있고요. 이런 철판이 있어요. 이 두 철판을 용접하고 싶어요. 근데 V 자세, 수직으로 용접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바처럼 용접하면 되죠? 피복아크 용접봉이라 생각하고 용접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접을 먼저 하겠죠. 가접을 하고요. 아크를 일으켜야죠. 이렇게 터치법을 이용해서 아크를 일으켰다 해볼게요. 아크를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만히 머무르면서 아크를 안정시키죠. 아크를 안정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용접을 해야 하는데 쭉 올리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왼쪽에 있는 요 모재를 한번 녹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재도 한번 녹여주고요. 왼쪽, 오른쪽,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죠? 자, 용접봉이 다 썼어요. 그러면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동그란 이런 자국이 생기죠? 이거를 크리에이터 자국이란다 그랬죠? 자, 그러면 다시 용접봉을 갈아 끼고요. 다시 아크를 일으켜서 하나, 둘, 하나, 둘 용접을 다시 해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하나 좌우로 흔드는 거, 아크를 일으키는 거, 좌우로 흔드는 걸 위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위빙, 이런 모든 거를 뭐라 불러요? 네, 운봉이라고 하죠. 운봉.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변저항의 변화를 이용하여 용접 전류를 조정하는 교류아크 용접기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변저항 나왔죠? 가변저항이 뭐예요? 리모컨이잖아요. 리모컨을 이용해서 전류를 조정하는 거. 가프와 리액터형이죠? 네. 7번 AW250. AW250이 무엇일까요? AW는 교류용접기란 뜻이죠? 250은 뭐예요? 여기서 이 250이 의미하는 것은 전격 2차 전류가 되겠죠? 전격 2차 전류는 뭐예요? 이 용접기가 250A까지는 용접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무부하 전압 80V. 무부하 전압이란 건 무엇인가요? 용접을 하지 않고 대기 상태일 때 80V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죠? 무부하 전압이에요. 아크 전압 20V. 아크 전압은 또 뭐예요? 실제 용접할 때 20V로 용접한다는 얘기죠? 교류 용접기를 사용할 때 역률과 효율을 각각 얼마일까요? 단 내부 손실은 4kW입니다. 자, 이런 문제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 생각할 게 뭐예요? 역, 전, 소, 네,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네, 이것도 외울 게 많네요. 자,
역률은 뭐예요? 역률. 자, 역률이라는 것은 전원 입력분의 전소, 역전소, 소비전력이죠? 소비전력. 자, 소안에는 뭐예요? 소비전력은 또 뭐예요, 그러면? 소비전력, 소비전력. 소비전력은 소안에, 아크 출력 더하기 내부 손실이 되겠죠? 소안에. 자, 효소와 효율은 뭐예요? 효율은 효소, 소비전력분의 아크 출력이죠? 자, 이렇게 이 식을 써놓으시고요. 하나씩 알아가면 되겠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전원 입력부터 해야 되겠죠? 전원 입력은 뭐예요? 전원 입력이라는 것은 전격 2차 전류 곱하기 아크 전압이에요. 그러면 250 곱하기 20이 되겠죠? 소비 전력은 뭐예요?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아크 출력 더하기 내부 손실이죠? 그럼 아크 출력은 어떻게 구하나요? 아크 출력은 250A 곱하기 20V 더하기 내부 손실은 4kW라고 되어 있죠? 네, 4kW. 4kW인데요. kW라는 건 1000이잖아요. 그래서 변환해주면 40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소비전력은 어떻게 돼요? 위에 구해놨죠. 효소아에서 소비전력이라는 것은 여기 250A 곱하기 20 더하기 4000. 아크 출력은 어떻게 돼요? 아크 출력은 아크 출력 구해놨죠? 아크 출력은 250 곱하기 2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답이 얼마가 나와요? 네, 1번이 나오겠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호소와 소안의 역전소 이것만 외워두시면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8번 영광용 피복아크 용접봉의 종류와 피복제 계통으로 틀린 거예요. 자, 피복아크 용접봉 나오면 뭐부터 써야 되죠? 네, 맞습니다. 4301 그다음에 313 라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자, 24303 24311 24313 24316 4316은 뭐예요? 저수소계죠. 저수소계. 4302는 일미나이트계. 4303은요. 라임 티타니아계. 4311은 고셀룰로스계. 4313은 고산화티탄계. 전 이걸 외우기 위해서 앞에 글자만 외우라고 했죠? 그럼 쉽잖아요. 3, 1, 3, 고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답 뭐예요? 4311 아니잖아요. 4311은 고셀룰로스계잖아요. 고산화티탄계 아니에요. 답 2번이 되겠습니다. 313 라고고 외워두세요. (9번) 피복아크 용접에서 모재의 일부가 녹은 쇳물 부분을 무엇이라 할까요? 자, 용접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예요? 심선이잖아요. 심선에 이렇게 피복제가 되어 있죠? 심선이 녹은 쇳물방울 뭐라 불러요? 용적. 이거 용적이라 한다 했잖아요. 용적이 모재에 착하고 달라붙으면 용착된 건 금속이 모여 있는 것을 용착금속 덮고 있는 건 슬랙. 용착금속이 녹은 이 쇳물 이걸 뭐라 불러요? 얘를 용융지라고 그러죠. 용융지의 깊이 용입이 구멍이 빵꾸가 뻥 뚫리면서 밑으로 쏟아지는 거 용락이라고 하죠. 자, 쇳물 부분 뭐라 불러요? 예, 용융지라 부르죠. 10번 피복아크 용접에서 위빙 폭은 심선지름의 몇 배로 하는 것이 좋은가? 자, 이 판하고요. 이 판을 붙이고 싶어요. 용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거, 흔들어서 용접하고 올라가는 거, 이걸 뭐라 한다 그랬죠? 이걸 위빙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위빙의 폭말이에요. 이 폭이 얼마큼 하면 좋냐? 용접봉 지름의 약 2배에서 3배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3.28 용접봉 쓰시면 한 10mm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이렇게 높게 하셔도 안 되고요. 너무 좁게 하셔도 안 돼요. 11번 전격 방지기는 아크를 끄는과 동시에 자동으로 릴레이가 차단되어 용접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을 몇 볼트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인가? 그러면 무부하 전압을 몇 볼트 이하로 유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부하 전압이 20에서 30볼트가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무부하 전압이 20에서 30볼트 되면 이렇게 닿았을 때, 통전되었을 때 찌릿해요. 찌릿한 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근육의 수축이 일어난다 할 수 있죠. 자, 50볼트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100볼트 이상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거의 죽어요. 220볼트가 넘어가면은요, 무부하 전압 220볼트가 넘어가는데 이제 뭘로 만져가 통전됐어요. 그러면 죽죠. 380은요. 그때부터는 타 죽는다 그랬죠? 모든 장기가 타 죽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죽지 않는 건 뭐예요? 요 하나잖아요. 얘는 근육의 수축이 일어난다. 20에서 30볼트는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고요. 50볼트부터는 심장이 약한 사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20에서 30볼트로 유지시키는 것이 무부하 전격 방지기예요. 전격 방지기라는 건 뭐예요? 전기 충격 방지기의 준말이에요. 전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무부하 전압을 낮춰주는 장치예요. 12번 불활성 가스가 아닌 것은, 불활성 가스는 뭐예요? 상온에서 산소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연소가 되지 않아요. 알곤, 네온, 헬륨 이런 것도 뭐예요? 이런 것들은 불활성 가스예요. C2H2는 뭔가요? 아세틸렌이에요. 아세틸렌은 가연성 가스죠? 불이 붙는 거예요. 빛과 열을 내죠? 문제 나올 때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한글로 아세틸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얘는 알곤이죠. 알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화학식도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3번 다음 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용재 역할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먼 거. 아크 안정 맞죠? 아크를 안정시켜주죠. 용락 방지는 용접을 잘해야 되겠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용접부의 보호 맞습니다. 금속 재질의 재질 개선 맞아요. 14번 전기저항 용접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점용접 맞죠? 프로젝션 용접, 플래시 용접 모두 전기저항 용접이에요. 미고 용접 아니죠? 전기저항 용접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보면 두 개 이렇게 모재를 놔두고요. 한쪽은 플러스를 걸고요. 한쪽은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마주본 여기에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면 얘가 따끈따끈해지겠죠? 뜨거워져가지고 말랑말랑해지면 그때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누르면 가압을 한다 그랬죠? 가압을 하면 두 개 붙어요. 이렇게 하는 걸 전기저항 용접이라고 그랬죠? 미그 용접은 전기 용접이에요. 전기 저항 용접이 아니고 전기 용접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티그 용접에서 가스이온이 모재에 충돌하여 모재 표면의 산화물을 제거하는 형상을 무엇이라 할까요? 자, 이 티그 노즐이에요. 티그 노즐이고요. 여기 텅스텐 전극봉이 이렇게 있죠. 텅스텐 전극봉이 있고 이게 모재가 있어요. 이게 모재가 있는데요. 토치를 마이너스에 걸고요. 모재를 플러스에 걸면은 연결하면 이걸 뭐라 부른다고 했죠? 직류 전극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걸 직류 전극성이에요. 직류 전극성인데요. 마이너스 쪽에서 전자가 나와요. 전자가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플러스 쪽에서 양이온이 올라가는 거. 이걸 용접이라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을 직류 전극성이라고 그래요. 자, 전자가 모재에 충돌하면서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용입이 깊고 비드폭이 좁은 이런 현상이 나오죠? 이거를 직류 전극성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이게 티그 토치예요. 여기 텅스텐 전극봉이 있습니다. 이게 모재예요. 자, 모재를 마이너스 연결하고요. 토치를 플러스 연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잖아요. 전자가 그럼 어디 부딪혀요? 텅스텐 전극봉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텅스텐 전극봉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죠. 또 플러스 쪽에서는 어때요? 플러스 쪽에서는 마이너스 쪽으로 양이온이 나옵니다. 양이온이 나오면서 모재에 있는 산화물하고 충돌해 버려요.
그래서 산해물을 충돌해서 없애버리는 걸 뭐라 불러요? 네, 청정효과라고 그러죠. 청정효과.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가 플러스에 가면서 플러스 쪽으로 부딪히면서 플러스에 열이 나기 때문에 여기 텅스텐 전극봉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직류 역극성을 쓸 때는 텅스텐 전극봉을 평소보다 4배 정도 더 두꺼운 거, 4배, 5배 두꺼운 걸 쓰셔야 되고요. 또 모재 쪽은 어때요? 모재 쪽은 열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용입이 되게 얕고 비드폭이 넓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네, 또 청정 효과가 일어납니다. 청정 효과는 직류 역극성에서 발생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플라즈마 아크 용접에 적합한 모재가 아닌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일종의 피버와크 용접부로 피더가 철분계 용접봉을 장착하여 수평 필린 용접을 전용으로 하는 일종의 반자동 용접 장치로서 모재와 일정한 경사를 갖는 금속 지주를 용접 홀더가 하강하면서 용접되는 용접법을 무엇이라 할까요? 이 자체가 그래비티 용접을 말해 놓은 거예요. 외워두시면 되겠죠. 18번,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 방법에서 전진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 노즐이 이렇게 있고요. 와이어가 나오죠. 와이어가 나오는데요. 전진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크가 이렇게 일어나요. 아크가 일어나는데요. 토치 방향 이쪽으로 돼 있죠. 앞쪽을 보고 돼 있잖아요. 토치 방향과 아크 방향이 같은 거, 이렇게 같이 가는 거. 같이 가는 거를 뭐라 불러요? 전진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용착 금속이 어디 생겨요? 뒤에 생기잖아요. 용착 금속이 뒤에 생기죠. 그러면 열은 어디 있을까요? 열은 뒤쪽에 있죠. 열은 뒤쪽에 있는데 어때요? 용접하는 곳은 계속 앞쪽을 용접하니까 이쪽은 열이 없는 상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 용입이 어때요? 용입은 많이 녹을까요? 조금 녹을까요? 열은 뒤에 있는데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예열되지 않는 거를 계속 녹여야 되니까 많이도 안 녹겠죠. 용입이 굉장히 얕습니다. 비드폭은 어때요? 넓게 되겠죠? 또 이 선은 잘 보일까요? 예, 선은 잘 보이죠. 앞으로 가니까요. 용접할 선은 되게 잘 보여요. 그런데 이거 어떨까요? 여기 이쪽은 지금 가스가 이쪽에 있는데요. 새로운 곳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가 이렇게 들어올 확률이, 외부에 공기가 침투할 확률이 높겠죠? 네, 그 변형도 심하고요. 이게 안에 결함이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별로 좀 안 좋네요. 자, 반대로. 자, 이게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의 노즐이에요. 이게 와이어면은요. 모재가 이렇게 있어요. 모재가 있어요. 그러면 아크 방향은 이렇게, 아크 방향 이쪽이죠? 근데 용접을 뒤로 해요. 이쪽 반대 방향. 아크 방향은 이쪽인데 운봉은 뒤로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이거 후진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후진법을 하면 뒤로 가니까 용착 금속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용착 금속이 생기고 용융풀이 생겨 있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열은 어디 있을까요? 이쪽에 몽땅 앞에 열이 있죠. 열이 있는 데다가 또 열을 가하니까 어때요? 열을 조금만 주어도 잘 녹아요. 그래서 용입이 어떨까요? 용입이 굉장히 깊죠. 그런데 뒤에 잘 보일까요? 용접선이? 제 용접선이 잘 안 보여요. 잘못하면 막 산으로 가버려요. 잘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면 많은데요. 저는 용접하면서 앞뒤로 이렇게 봐요. 눈을 앞뒤로 흔들리면서 뒤에 이렇게 슬쩍 봐요. 보여요. 처음에 용접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용접하는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뒤에가 안 보여요. 그래도 어쩔 줄을 모르거든요. 네, 그러실 필요 없고요. 마음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가지시고요. 용접하면서 뒤를 눈으로 잠깐 보세요. 이렇게 뒤를 보면은요, 뒤에가 보여요. 이 뒤에 라인이 보여요. 또 앞도 보여요. 또 비드폭도 보고요. 또 옆에 있는 비드랑 이게 나란한지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용입이 깊고요. 뒤에가 잘 안 보이는 단점이 있지만 가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스가 침투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변형도 덜 하고요. 또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요. 열이 계속 머물러 있는데 조금만 열을 주어도 잘 녹으니까요.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 또 결함도 덜 생깁니다. 휘지도 않고요. 스패드 발생도 덜 생겨요. 그러면 전진법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요거네, 요거. 비드 높이가 낮아 평평한 비드가 형성된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9번, 일렉트로 슬랙 용접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극 와이어 지름은 2.5에서 3.2가 되겠습니다. 20번, 볼트나 환봉을 피스톤형의 홀더에 끼우고 모재와 볼트 사이에 순간적으로 아크를 발생시켜 용접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했죠? 스터드 용접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H빔이 있는데요. 이 H빔하고 이 H빔을 둘이 붙이는 방법 용접해도 되겠지만요. 보통 어떻게 해요? 이 H빔에다가 구멍을 뚫고요. 이 H빔에다가 이렇게 볼트를 용접하는 거죠. 이렇게 볼트를 용접해서요. 볼트가 튀어나오면 여기다가 너트를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면 이 H빔에다가 애초에 이 볼트를 어떻게 용접했겠냐는 거죠. 자, 모재에다가 이렇게 볼트를 용접하는데 볼트를 용접하면 어떻게 돼? 여기 밑에 어떨까요? 요 밑에. 용접하면 요 밑에 나사산이 망가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트를 끼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페룰이라는 장치를 이렇게 끼우고, 페룰이라는 건 도자기 같이 생겼어요. 페룰을 끼우고요. 건을 끼운 다음에 건을 누르면은요. 여기 마주보는 여기만 용접이 돼서 붙이는 이런 걸 뭐라 불러요? 네, 스터드 용접이라 한다 그랬죠? 스터드 용접과 함께 외워둘 것은 페룰 외워야 된다고 했죠. 답은 스터드 용접이었습니다. 용접법에 분류해서 아크 용접에 해당되지 않는 것. 유도가열 용접이죠. 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장치 중 전극 형상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 와이어 전극, 테이프 전극, 대상 전극, 대차 전극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해놓은 거예요. 대차라는 거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장치가 올라가는 이런 대차, 구루마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 뭐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걸 대차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냥 아무 말 대차 해놓은 거예요. 4번 아니에요. 가스 용접 및 절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23번 가스 용접 시 안전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가스의 누설 검사는 필요할 때만 한다. 아니죠. 수시로 하라고 했잖아요. 위험하니까 수시로 해야죠. 새는지 안 새는지. 만약에 가스 새면은 어떻게 돼요? 가연성 가스가 새면은 산소랑 새면은 나중에 화염원이 들어오면 폭발해버리죠. 항상 체크해야 돼요. 점검은 뭘로 해야 돼요? 수돗물로 하면 돼요? 아니죠. 비눗물로 해야죠. 비눗물로. 이거는 이렇게 점수를 주려고 쉽게 낸 것 같아요. 1번이네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24번 다음 중 산소 및 아세틸렌 용기의 취급 방법으로 틀린 거예요. 이거 산소나 아세틸렌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폭발하면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죽고요. 그 공사 현장도 무너지고. 사장님은 어떻게 돼요? 사장님은 그렇게 사망사고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일단 모든 공사가 중지돼 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사장님도 이 살아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여러 명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면 되는 거예요. 취급상 이거 취급시 중요한 거 알아두라면 알면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한테만 문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 피해줘요. 산소 용기의 밸브, 조정기, 도관, 취구부는 반드시 기름 묻은 천으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기름 묻은 천으로 닦으면 안 돼요. 기름 묻은 천으로 닦으면 이런 부분이 대부분 구리로 되어 있는데요. 구리하고 기름이 반응해서 난리가 납니다. 폭발할 수 있어요. 거기가 사가버려요. 하여튼 문제가 생겨요. 절대 닦으면 안 돼요. 기름 묻은 닦은 거 닦으면 안 돼요. 구리스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냅두세요. 그냥 놔둬요. 그냥 이거 이렇게 비눗물로 확인해 보고요.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병이 있으면 여기 뭐 1588에 뭐뭐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전화번호 써 있단 말이에요. 이리 전화하세요. 이리 전화하면은 이 사람이 와서 다 바꿔줘요. 새 걸로. 그리고 말하세요. 여기 새는 것 같으니까 수정해달라고 하면은 갈아서 알아서 해줍니다. 절대 손대지 마세요. 손 안 대도 돼요. 여러분들 손 안 대도 돼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25번 가스 용접이나 절단에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거. 발열량 커야 되겠죠? 네, 발열량 커야 돼요. 연소 속도 어때요? 연소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절단하거나 이게 용접하는데 세워라 하면 사장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절단도 잘 안 되고요. 또 시간도 많이 걸려 변형도 많이 생기겠죠. 네, 연소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불꽃 온도가 높아야 되겠죠. 용융금속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26번 혼합가스 연소에서 불꽃 온도가 가장 높은 거. 불꽃 온도가 가장 높은 건 뭐예요? 아세틸렌이죠. 아세틸렌. 자, 프로판 어때요?
산소하고 반응했을 때 열량이 가장 높잖아요. 열량을 물어볼 때는 프로판가스죠. 수소가스 어때요? 수소는 수중 용접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27번 산소 아세틸렌 가스 절단과 비교한이니까 요거 앞에까지 필요 없는 거죠. 네, 산소 프로판 가스 절단의 특징으로 옳은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결론은 뭐예요? 산소 프로판 가스의 특징을 고르라는 거죠. 네, 절단면이 미세하며 깨끗하다. 맞습니다. 아세틸렌보다는 절단면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절단은 뭘로 해요? 근데 대부분 산소 프로판 가스로 절단해요. 절단 개시 시간이 빠른가요? 아니에요. 아세틸렌 가스가 더 빨라요. 왜 그래요? 아세틸렌 가스가 불꽃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절단 개시 시간 빨라요. 슬래그 제거가 어렵다. 아닌데요. 슬래그 제거 잘 되는데요. 오히려 아세틸렌 가스가 더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불꽃 온도 높으니까 밑에 막 들러붙고 막 그래요. 중성 불꽃을 만들기가 쉽다. 이거는 아세틸렌 가스의 특징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가스 압력 조정기 취급 사항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고르래요. 압력 용기 설치 후 방향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압력 지시가 잘 보이도록 설치하면 유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조정기를 견고하게 설치한 다음 조정 나사를 잠그고 밸브를 빠르게 열어야 되나요? 이게 여기서 팍 이렇게 열어야 되나요? 그 말이에요. 모르겠는데요. 4번 압력 조정기 설치 후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연결부에 정확히 연결해야 되겠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 맞는 것도 같은데 빠르게 여는 것보다는 천천히 확실하게 열어야 되겠죠? 천천히 봐가면서. 29번 영광용 가스 용접봉에서 625도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에서 1시간 동안 응력을 제거한 것을 뜻하는 영문자 표시에 해당하는 건 무엇일까요? 일단 응력이라는 건 뭐예요? 응력은 쉬려는 성질만 이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아 쉬려는 이런 거. 응력을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제거는 remove,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력을 제거했으니까 뭘까요? 스트레스를 remove, 없앴다. 3번이 되겠죠? 그러면 NSR은 뭘까요? 스트레스를 리무브를 안 했다는 거예요. 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응력 제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공 및 검사, 시공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네요. 30번 용접 이음 설계 시 충격 하중을 받는 연강의 안전율은 얼마일까요? 안전율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만든다고 가정해봐요. 용접해서 만든다고 해봐요. 다리를 만들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10을 버텨야 돼요. 10을 버텨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 막 서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다리에 막. 그죠? 막 서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구경하느라고 막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들어요. 그러면 평소보다 하중을 많이 버텨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하중을 정하중이라고 그러는데요. 정하중인 경우에는 안전율을 3을 줘야 돼요. 3배 정도 더 튼튼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몰릴 거 가능해서 10을 버티면 30 정도는 버티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안전율이에요. 동하중은 뭘까요? 왔다 갔다 뭔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동하중이라고 하죠. 네, 동하중은 안전율을 5를 줘야 됩니다. 얘가 10을 버티면 한 50 정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교번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쿨렁쿨렁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가 다니면서 쿨렁쿨렁 하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리를 흔들린다게 한다든지 이런 거 교번, 지속적으로 이렇게 똥똥똥똥 이런 식으로 주는 하중을 교번하중이라고 하는데요. 교번하중은 약 8을 줘야 됩니다. 안전율 8을 줘야 돼요. 충격하중이란 건 뭐냐면요. 차가 와서 이거 탁 들이받아버려요. 그럼 얘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충격하중은 안전율을 12를 줘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1번 다음 중 기본 용접 이음 형식에 속하지 않는 것. 맞대기 이음 뭐예요? 맞대기 이음이라는 거는 두 개 이렇게 서로 모재를 마주보고요. 이면 비드 하고요. 체온 비드 하고 표면 비드 이렇게 용접하는 거. 이런 걸 맞대기 이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모서리 이음은 뭐예요? 모서리 이음은 두 개 판이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용접해 나가. 이런 거를 모서리 이음이라고 그래요. T자 이음은 뭐라 할까요? T자는 이렇게 필렛이죠. 필렛 같은 거.
여기 90도로 돼 있는 이 부분 이렇게 용접 쭉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용접하는 거. 이거 T자 이음이죠. 마찰 이음 없어요. 마찰 이음 없어요. 32번 화재의 분류는 소화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A급 화재 뭐죠? A급 화재? 일반 화재잖아요. 일반 화재. 일반 화재죠? A급 화재는 뭘로 꺼요? 네, 포말 소화기로 끄면 되죠? B급 화재는 뭐예요? 유류 화재잖아요. 유류 화재. 뭘로 꺼요? 분말 소화기로 끄면 되죠? C급 화재는 전기 화재죠. 전기에서 불난 거예요. 이거는 CO2 소화기로 끄면 되죠.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용접 시공 계획에서 용접 이음을 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용접 호물 가공해야죠. 용접하기 전에요. 시공하기 전에. 부재 조립도 해야 되고요. 가용접도 해야 되죠. 변형은 뭐예요? 용접을 한 다음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 이건 용접한 다음에 생긴 거예요. 용접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34번 영광의 시험에서 인장시험편의 지름이 10mm이고 최대 하중이 550kg일 때 인장 강도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인장 강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인장 강도 시그마라 하면은요. 인장 강도는 단면적을 A라고 하면요. 단면적분의 힘, 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하중은 얼마예요? 여기 더 있잖아요. 5,500kgF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단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지금 동그랗잖아요. 지름이라는 거는 동그랗다는 뜻이죠. 단면적 A 어떻게 구해요?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 뭘 넣으면 돼요? 네, 지름이 여기 있으니까 지름을 여기다 넣으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단면적을 넣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험장에는 공학용 계산기 들고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 싼 거 하나 사셔가지고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시험장에 들고 갈 거를 미리 사셔가지고요.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가서 핸드폰 가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핸드폰으로 하면 안 돼요. 네, 답은 2번이네요. 35번 용접부의 표면에 사용되는 검사법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싸며 특히 자기 탐상 검사가 되지 않는 금속 재료에 주로 사용되는 검사법은 침투 비파괴 검사예요. 침투 비파괴 검사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개 철판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 철판이 있는데 두 개 철판을 이렇게 버티컬로 이쁘게 올려가지고 용접을 다 했어요. 그럼 이렇게 쭉 비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얘를 검사하는데요. 이 표면에 있는 거를 검사하고 싶어요. 잘 됐는지, 용접이 잘 됐는지 검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빨간색 침투액을 발라요. 침투액을 붓으로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붓으로 바르는 경우도 있어요. 팍 발라요. 이걸 PT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가면서요. 세척액이 있어요. 세척액을 뿌려가지고 보루가 뭐예요? 헝겊 같은 걸로 여기를 막 그 빨간색 침투액을 막 닦아요. 막 닦으면서 가요. 그러면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와서요. 현상액이라는 게 있어요. 뿌리면 하얗게 되거든요. 씩 뿌려요. 그러면 여기에 요 안에 만약에 결함이 있다고 해봐요. 자, 이렇게 여기를 용접했는데 여기 결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빨간색 침투액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척액으로 닦았잖아요. 현상액 뿌리면 여기 있는 게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와요. 빨간색 침투액. 그러면 보면은 점이 빡 찍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 안에 피놀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네, 침투 비파괴 검사예요. 이게 싸죠. 굉장히 싸고요. 또 자기 탐상 검사가 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재질에도 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런 거 주로 누가 해요? 네, 이제 맛있게 그 업체에서 와서 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용접하다 보면은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RT 검사도 같이 해요. 이 업체에서 RT 검사도 하고 PT 검사도 하고 뭐 다 하거든요. 그럼 결국 어때요? 내가 용접한 거 PT 할 때, RT 할 때 이분들이 판독한다는 얘기예요. 이 용접 부위를 RT 찍은 거를 판독하게 돼요.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RT를 찍었는데요. 보니까 엑스레이로 보니까 여기에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이게 뭘까요? 기공이잖아요. 기공인데 이분들이 판단할 때 이것이 결함이라고 판단하면 결함인 거고요. 또 이게 기공이 원래는
군집되어 있어야 이렇게 군집 여러 개 모여 있어야 보통 결함으로 판독하는데요. 이분들이 볼 때 이것도 결함이라고 인정하면 결함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오면은 RT 찍은 거 오면은 이거 결국 파내고 새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야겠죠? 네, 빨리 막 닦아줄 때도 도와주고 막 그래야 돼요. 네, 현장 가서 모두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거 결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집해야만 결함이라고 보통 판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나름인 거예요. 잘 친하게 지내야겠죠? 네, 회식할 때도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래야 돼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용접에 의한 변형을 미리 예측하여 용접하기 전에 용접 반대 방향으로 변형을 주고 용접하는 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V원 맞대기 용접이 있는데요. V원 맞대기 용접을 할 거예요. 이면 비드하고 파이널까지 봤어요. 파이널 표면 비드 용접했는데 우리가 용접이 끝나면 모자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버려요. 그럼 이거 써먹을 수 있나요? 못 써먹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못 써먹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예 처음부터 약간 이렇게 경사를 주고 가접을 하는 거예요. 가접을 할 때 이렇게 가접을 해요. 그러면 용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반듯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반듯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 불러요? 예, 역변형법이라고 하죠. 이걸 역변형법을 설명한 거예요. 37번. 용접 지그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 아닌 거예요. 장점이 아닌 거. 용접 지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얘하고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얘를 90도가 딱 맞게 용접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접한 다음에 둘을 꽉 손을 붙잡고 한 사람이 붙잡고 한 사람이 용접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이 90도가 아니면 망치도 뚜드러 패고 막 그래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구조물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구조물 만든 다음에 끼운 다음에 여기를 막 용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90도가 맞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를 지그라 그래요. 근데 지그를 쓰면 좋은 점은 뭐예요? 이게 빨리빨리 할 수도 있고요. 정밀하게 딱 90도도 맞고 다 좋고요. 능률도 올라가 좋긴 한데 얘가 어때? 막 휠려는 성질이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하죠. 용접하면 휠려는 성질이 생기잖아요. 근데 휠려는 성질이 있는데 꽉 잡아놓으니까 어때요? 휠려는 성질이 요 안에 남아있어요. 그걸 응력이란다 했죠. 그래가지고 응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잔용력이라는데요. 그게 막 이렇게 휠려는 성질이 남아있어 조금만 충격을 딱 가해도 그게 용접 부위가 찢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점이 되겠네요. 문제 볼까요? 구속력을 크게 하여, 구속력이라는 꽉 잡았다는 뜻이에요. 잔용력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잔용력을 발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장점이 아니고 단점인 거죠. 지그를 사용하면 다 좋은데 단점이 이거예요. 38번 피부과학 용접에 의한 맞대기 용접에서 개선홈과 판 두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I형이에요. I홈이에요. 판 두께가 6mm 이하인 것을 6mm 이하인 것을 양쪽 용접에 적용 아니에요. 이거 한쪽 용접이에요. 한쪽 용접할 때 쓰는 거예요. V형 판 두께 20mm 이하의 한쪽 용접에 적용. 맞죠? U형 판 두께 40mm에서 60mm를 한쪽 용접에, 이것도 한쪽 용접에 사용하는 거죠. X형 어때요? 15에서 40mm 양쪽 용접에 적용. X형은 맞는데요. 그럼 답이 두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어떠세요? 항상 문제 풀 때는요, 가장 적합한 거예요. U형은 반드시 한쪽이에요. 근데 I홈은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I홈은 이쪽 하나 용접해도 이쪽이 용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너무 얇으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30%의 아연을 포함한 항동으로 연신율이 비교적 크고 인장 강도가 매우 높아 판, 막대, 관, 선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일단 황동부터 알아야겠죠. 황동이라는 것은 황산가스 이렇게 오래했잖아요. 구리에다 아연을 더한 것을 황동이라 한다고 그랬죠. 아연이 이게 ZN이 아연이에요. 아연이에요. 그런데
구리가 80%이고 아연이 20%인 거를 파리황동이라고 하고요. 구리가 70%이고 아연이 30%인 거를 칠삼황동, 구리가 60%, 아연이 40%인 건 육사황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육삼황동, 칠삼황동 다 나왔네요. 아연이 30%니까 칠삼황동이 되겠죠? 예, 톤백은 뭐예요? 톤백은 파리황동이죠. 파리황동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게 나올까요? 이게 쉬운 게 나와요. 아황산가스만 외워도 풀 수가 있습니다. 40번 AU. AU의 순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무엇일까요? AU가 일단 뭘까요? AU는 금이잖아요. 금. 1번 케이크, 캐럿, 파운드, 퍼센트. 1번이잖아요. 캐럿. 몇 캐럿. 네. 41번 다음 상태도에서요. 액상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FEC 상태도죠. 여기가 용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잘 뭔지 모르더라도 용액이니까 여기 요 부분은 용액이라는 거잖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문제 풀 수 있죠? 그러면 액상선은 뭐예요? 용액인 선이잖아요. FCEG가 되겠죠? 요렇게 FDG라고 되어 있네요. 네, 3번이네요. 네. 문제 봤을 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42번 금속 표면에 스텔라이트, 초경합금 등의 금속을 용착시켜서, 용착이라는 건 뭐예요? 용접해서 붙여서요. 표면 경화층을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볼까요? 네, 하드페이시라고 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용접을 할 때요. 이렇게 두 개의 V홈 맞대기 용접을 한다고 해봐요. 근데 여기서까지 거리를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네, 루트 간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루트 간격이 너무 벌어졌어요. 그럼 용접을 해야 돼요? 안 되죠. 용접하면 안 되죠. 용접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너무 벌어지면 용접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손 들으면 되죠? 이걸 붙이시는 분을 뭐라고 그래요? 재관사 또는 관을 연결하면 배관사라고 그러죠? 손 들고요. 이거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시 해줘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관사, 재관사가 좋게 할까요? 막 요하겠죠. 뭐 이까짓 거 하나 못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용접을 발로 하가니 뭐 해가지고 뭐 내가 해도 하겠다는 막 불평 불만이 많이 할 테지만요. 어쨌든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말하면 돼요. 대신 용접을 하는 순간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모든 거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검사가 없어요. 근데 또 내가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 써먹는 것이 비드쌓기죠. 비드쌓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용접을 해요. 용접을 해서 한쪽 쭉 쌓는 거예요. 또 용접을 해요. 쭉 쌓고 이렇게 비드쌓기 하면 되고요. 이 비드쌓기를 영어로는 버터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버터링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이렇게 하면 여기 루트 간격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용접할 수 있겠죠? RT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RT여도 할 수도 있어요. 대신 책임지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를 하드페이싱이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용착시키는 거, 다른 걸 용착시키지 않고요. 초경합금의 스텔라이트 좀 이렇게 표면을 경화할 수 있는 것을 붙이는 거를 하드페이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버터링 하는 거를. 43번 다음 중 용접법의 분류에서 초음파 용접은 어디에 속할까요? 앞접이죠. 네, 초음파 용접은 앞접이에요. 두 개 판에 초음파를 쏘면은 거기가 진동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앞접이에요. 44번 주철의 조직은 C 탄소와 SI 규소 양과 냉각수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들의 요소와 조직을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이렇게 있으면요. 탄소와 규소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마오로 조직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게 뭔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아시겠죠? 알루미늄, CU, 구리, SI 규소, 합금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알루미늄에다가 SI, 실리콘, 이거 실리콘이라 있기도 하고 한국말로 규수라고 하죠. 알루미늄에다 실리콘 섞은 걸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알루미늄 합금 중에 실루민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실루민. 그런데 알루미늄에다가 규소, 실리콘 넣으면 실루민인데 거기다가 구리를 넣었어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라우탈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자, 라우탈에서 구리를 넣으면 절삭성이 향상돼요. 절삭성이
향상되고요. SI 규소를 넣으면 주도성이 향상됩니다. 이걸 어떻게 외워요? 구구절절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구리를 넣으면 구구절절 절삭성이 향상된다. 어쨌든 구리 실리콘 섞으면 실루민인데 구리까지 섞으면 라우탈이에요. 답은 라우탈이겠네요. 알루미늄 섞으면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이 정도는 항상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죠? 네. 알루미늄 표면의 방식성이 우수하고 치밀한 산화 피막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산화법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재결정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SN이죠. 네, 주석이에요. 다음 중 하드필드 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망간 강이다. 성분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 강에 고온의 취성이 생기므로 600에서 800도에서 공랭한다. 글쎄요. 4번 내말멸성과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인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파쇄장치, 임펠러 플레이트 등에 사용된다. 답은 3번이죠. 네. FEC 상태도에서 A3와 A4 변태점 사이에서 결정 구조는 무엇일까요? 자, 이게 순철의 변태에서요. 선을 그어 놓고요. 이게 A3 변태점이고요. 이게 A4 변태점이에요. A3 변태점은 910도이고요. A4 변태점은 1400도죠? 네, 1400도. 그런데 A3 변태점까지는 알파철이라고 그러죠? 알파철이고요. 그 다음에 A3 변태점과 A4 변태점의 사이에서는 감마철이고요. 1400도 이상 F4 변태점 이상 지나면 델타철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A3 변태점까지는 최심입방격자, A3 변태점과 A4 변태점 사이에서는 면심입방격자, A4 변태점 이상은 최심입방격자를 했죠. 이거 어떻게 온다 그랬죠? 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최심입방격자는 BCC고요. 면심입방격자는 FCC, 최심입방격자는 BCC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온다 그랬죠? 최. 자, 그럼 문제가 뭐예요? A3 변태점과 A4 변태점 사이니까 요거잖아요. 네, 면심입방격자가 되겠죠? 답 4번이네요. 50번 열팽창 개수가 다른 두 종류의 판을 붙여서 하나의 판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온도 변화에 따라 휘거나 그 변형을 구속하는 힘을 발생하며 온도 감응 소자에 이용되는 것은 바이메탈이네요. 바이메탈. 옛날에 공업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배웠는데 그 밥통 같은 거 만들 때요. 바이메탈 있잖아요. 두 개가 물성치가 다른 거를 두 개 붙여 놓으면요. 한쪽은 더 많이 변하고요. 한쪽은 많이 덜 변해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열을 받으면 올라가서 닿으면 이게 닿거나 떨어지면 전기가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요. 보온으로 넘어가는 이런 장치 있잖아요. 이거 바이메탈 재료라고 하죠. 네. 용접 제도 보겠습니다. 51번 기계 제도에 사용되는 가는 이점 세선을 사용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점 세선 주로 뭐 써요? 네, 가상선 또 뭐 있어요? 이점 세선 사용하는 거 무게중심선 있죠? 무게중심선 가상선은 이점 세선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2번 나사의 종류에 따른 표기가 올바른 것은 밑에 제가 책 밑에 보면은 내용을 쭉 써놨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에요. 53번 배관용 탄소관관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책 밑에 요약을 다 해놨습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전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SPPS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54번 용접 기계 제도에서 도형의 생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네요. 1번 도형이 대칭 형식의 경우에는 대칭 중심선의 한쪽 도형만을 그리고 그 대칭의 중심선의 양끝 부분에 대칭교를 그려서 대칭임을 나타낸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하고 딱 보니까 얘하고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한쪽만 그리고요.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대칭돼서 한쪽 더 있다는 뜻이에요. 2번 대칭 중심의 한쪽 도형 대칭 중심선을
조금 넘는 부분까지 그려서 나타낼 수도 있으며 이때 중심선 약근의 대칭 기호를 나타내야 한다. 이게 맞긴 한데요. 조금 넘는 부분까지 그릴 필요 없어요. 반절만 그리시면 돼요. 답은 2번이겠네요. 55번 못대기, 못대기라고도 하고 못따기라고도 해요. 못따기 같은 말이에요. 또 챔퍼, 영어로 챔퍼도 같은 말이에요. 영어를 안 쓸게요. 못따기, 못대기, 챔퍼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철판이 있는데 이 모서리가 이렇게 쾅 치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또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면 어때요? 부딪혀도 좀 안전하겠죠?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CE 이렇게 쓰면은요. 여기 2mm, 2mm 따내라는 뜻이에요. 이거 챔퍼. C가 챔퍼의 약자예요. 챔퍼, 못따기, 못대기 같은 말이에요. 답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45도일 때 올바른 치수 기입 방법은 1번이에요. 56번 도형의 표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것. 소선 가공 때문에 부품 초기의 윤곽선을 도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는 이점세선으로 도시한다. 2번 필릿이나 둥근 모퉁이와 같은 가상의 교차선의 윤곽선과 서로 만나지 않은 가는 실선으로 투상도에 도시할 수 있다. 널링부는 굵은 실선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도시한다. 투명한 재료로 된 모든 물체는 기본적으로 투명한 것처럼 도시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투명한 것으로 돼 있으면 안 그려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도면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건 아무 말 대잔치 같아요. 4번 이상하네요.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4번이에요. 57번 그림과 같은 삼각 정투상도에 가장 적합한 입체도를 그리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1번인 것 같죠?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한번 볼까요? 자, 2번 어때요? 2번은 이렇게 되려면 2번이 되려면 요게 여기 우측면도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가 있으니까요. 일단 이거 아니네요. 3번은 어때요? 3번은 만약에 이게 되려면은 여기 가운데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없잖아요. 지금 4번은 어때요? 4번은 파먹은 게 반만큼밖에 안 갔네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반만큼만 가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시면 돼요. 58번 삼각법의 정투상 그림에서 누락된 정면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얘가 정면도고요. 얘는 평면도고 얘는 우측면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답은 무엇이 될까요? 네,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9번 다음 중 게이트 밸브를 나타내는 거. 1번이 게이트 밸브예요. 이거 이렇게 게이트 밸브예요. 이거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열리는 게이트 밸브예요. 이건 뭐라고 그랬죠? 요거 체크 밸브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힌지가 달려 있어서요. 물이 이쪽으로 갈 때는 이게 열려요. 이렇게 열려 가지고 물이 이렇게 넘어가서 가는데요. 반대로 물이 역방향으로 올 때는 이게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 한쪽 방향으로 가고요. 반대 방향으로 못 가게 하는 거. 이걸 체크 밸브라고 한다 그랬죠? 2번은 체크 밸브예요. 3번은 뭐예요? 볼 밸브네요. 4번은 밸브 일반이에요. 뭐 이런 건 뭘까요? 옆으로 이렇게 유치가 1이 들어가서 1이 나오는 거. 90도로 꺾여 있는 거. 이거 앵글 밸브죠? 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밸브인데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안전 밸브죠? 압이 차거나 그럴 때 얘가 톡 열려가지고 압을 분출해버려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안전 밸브라고 그랬죠? 또 뭐 있을까요?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으네요. 글로브 밸브 있죠? 글로브 밸브. 글로브 밸브는 이렇게 여기 안에 시커멓게 칠해져 있는 거. 글로브 밸브죠? 글로브 밸브. 다음은 1번이네요. 게이트 밸브. 60번. 다음과 같은 용접 기호는 무슨 용접을 나타내는가? 요거 필렛 용접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재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필렛 용접해라 이런 지시죠. 밑에 이렇게 점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살표 있는 쪽을 용접해라 뜻이죠. 이 점선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화살표 반대쪽을 용접하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한 거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심용접 아니 필렛 용접이죠. 필렛 용접. 다 필렛 용접이네요. 자, 심용접은 어떻게 그래요? 심용접. 심용접은 동그라미에다 두 줄 그으면은 심용접이죠. 점용접은 어때요? 동그라미 그려 놓으면은 점용접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서 계산 문제 같은 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